주체성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 높다라고 하는데 주체성이 뭐야? 라고 제가 한민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그게 다 필요 없고요. 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삶이 딱 들어맞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막말이 많은 거예요. 욕설도 많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의 문화에는 욕설과 막말이 별로 없습니다. 좀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일본 욕을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민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겠네? 한민 박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꼭 그런 건 아니죠. 일본은 저주가 많은 사회거든요.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네, 바로 이 한민 박사의 책 제목인데 참으로 재밌게도 한국 사람의 성품과 일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고 갈등을 하는 게 힘든 문제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커서 큰 문제죠. 네, 선을 그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선을 넘어가. 네. 네. 맨날 넘어. 네, 그렇죠. 네. 저도 하여튼 걸핏하면 선을 넘어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부부 싸움은 선을 넘어서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너 선 넘었어 지금만. 네. 그래서 이렇게 욕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문화와 저주로 대변되는 일본의 문화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왜냐? 화가 많고 주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문화에서는 막말과 욕설과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언제냐? 잘 못 잤을 때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제가 심리학자로서, 특히 인지심리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성품부터 시작해서 타고나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는 분들, 정말 타고난 악인이 아닌 이상 성품도 괜찮은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인데 갑질 사건, 막말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계시죠. 혹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사고 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원래부터 그런 분들 빼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불쑥하고 화를 제어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제어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후회하시는 경우 꽤 있죠. 네, 저도 꽤 있어요. 네. 지금도 두고두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한테 지금도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어떤 날은 또 그런 말들을 잘 참았는데 사실 그때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실제로 추적해서 연구해 보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특히 한국처럼 주체성이 높은 나라에선 그 전날 잠을 거의 안 잔 상태입니다. 거의 잠을 안 잔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요, 특히 주체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사회적 규칙에 잘 순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할 거고 그리고 나는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이런 문화일수록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억제력은, 그리고 자기 통제력은 굉장히 위험한 시험폭탄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너무 안 자요.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봐도 안 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통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1시간을 넘게 덜 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든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거보다도 또 더 안 자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 잠을 잘 안 잔다는 게
찬사로 들어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이민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성공을 우리 한국인들은 거두었죠.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수식어가 잠을 잊은 민족이다. 잠을 자지 않는 한국인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참 재밌는 건요.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의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조용히 맡은 바 일을 잘해요. 네. 그리고 부품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매뉴얼대로 하는 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서 20세기에 굉장한 성장과 동력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니까 매뉴얼이 없어요. 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시간이 없어요. 워낙 많이 변하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없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매뉴얼 없으니까 뭐야 이래가지고 딱 그다음에 다시 딱 해보고 매뉴얼을 다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매뉴얼대로 하는 그 타이밍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의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 다음 시대의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잠입니다. 네. 1953년에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이제 멈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죠. 네. 지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아마 저에게도 부모님 세대일 분들일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허벌판에서 정말 70년 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그런 발전을 만들어낸, 저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야, 그 70년 동안 치열한 삶을 살아내신 저희 부모님에 대한 세대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실제로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대로 오면서 저도 또 후배 세대에 또 그런 또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한 시대의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전 국민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걸 우리가 복구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덜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서부터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각종 안전사고나 아니면 금융범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모든 종류의 위험과 비리 요인까지 다 합쳐서 잠을 자지 않는 게 무지무지하게 정말이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48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병사는 전투에 투입되면 자기 편 양민부터 죽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그렇죠? 48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비리에 얽힌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도 망가뜨리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파탄에 만들게 이르는, 파국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롱슬리퍼와 숏슬리퍼가 일단 있어요. 롱슬리퍼와 숏슬리퍼. 롱슬리퍼는 뭘까요? 오래 자는 사람이에요. 연구자들마다 추정은 다르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0시간을 훌쩍 넘겨 거의 11시간을 잤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간 자면 11시간 잤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11시간 처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왜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많은 외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고 오거든요. 네. 제가 그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로부터 배워야 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그래도 직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의 교실과 가장 많이 다른 게 한국이에요. 근데 그 10년 전도 그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의 교육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야 될 건 많고 고쳐야 될 건 많고 변화해야 될 건 많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그 변화를 위한 직면과 갈등을 앞으로도 계속해왔고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질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재웠기 때문입니다. 안 재워서.